처음에 했던 1번 문제는 결제 수단이 100% 현금이니까 1번에 현금을 써도 됐고 3번에 혼합을 써서 현금을 직접 골라도 됐어요. 그럼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답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2번은 10월 21일이에요. 날짜부터 쓰겠습니다. 10월 21일. 유형은 세금계산서 발급이니까 11번이죠. 그래서 11번 과세 매출이니까 유형 11번. 품목은 제품을 팔았다. 제품 매출이죠. 실제로는 전자부품이라는 제품을 팔았지만 제품 매출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수량 단가. 이번에는 수량이랑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수량은 200개, 단가는 5만원, 50 플러스. 그럼 수량과 단가를 각각 쓰면 둘이 곱해주니까 그걸 곱한 게 판매 금액이 되겠죠. 수량 단가. 그 다음에 거래처는 이번에도 원래는 F2번을 검색을 해야 되지만 없으니까 그냥 FP 상사라고 쓸게요. 전자 발급했죠. 전자 1번. 그다음에 분계. 세금계산서에 결제 수단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는 외상미수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외상미수금은 외상만 알려주는 거죠. 돈을 주고받지 않았다라는 소리지. 그러면 이게 곧 계정 과목이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품 매출을 했고 그거에 대한 외상이니까 답이 외상 매출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2번을 써도 되겠지. 2번을 누르면 답이 끝나요. 물론 여기선 상품 매출을 제품 매출로 바꿔줘야 하지만 그러니까 이걸 잘 쓰면 엄청 빠르잖아요. 이거 쓰는데 진짜 나중에 10초면 되거든요. 쭉쭉 쓰고 2번하고 끝.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나는 혼합 중이다. 나는 혼합만 쓸 거야 하면 3번 혼합 찍고 내려서 3번에 외상 매출금을 직접 써도 상관은 없죠. 어차피 똑같아요. 편한 대로 하면 된다 이거. 근데 사실 지금 푼 1번이랑 2번 문제는 각각 1번과 2번을 쓰는 걸 추천하긴 해요.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잘 안 나오는데 이런 문제는 사실 밑에다가 적어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뭐 딱 알잖아요. 이거는 적을 필요도 없겠다 이런 느낌. 쉬운 문제들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볼까요? 3번. 3번 문제 8월 17일입니다. 8월 17일. 문제는 세금계산서 발급했습니다. 11번이겠죠. 품목은 여기서는 제품 B라고 써있지만 그냥 제품 매출이라고 쓸 겁니다. 수량 단가도 나와 있으니까 쓸게요. 58만원, 50에 8만원. 거래처도 그냥 쓰겠습니다. 원래는 F2번이죠. 주기만. 그리고 전자 발급을 했으니까 전자 1번이고요. 분계는 여기서는 어음이라고 써있는데요. 물건을 판 대가로 어음을 받았다라는 소리죠. 근데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거는 그냥 여기서는 간단한 설명만 해주는 거고 제품을 판 대가로 어음을 받았는데 이게 누구의 어음인지는 안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드러움인데 배서양수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따로 인왕 말고는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배서양수는 아닌 거고, 그럼 인왕이 발행해서 준 거겠죠? 그러면 계정 과목은 바드러움일 것이다. 그럼 바드러움은 1번, 2번, 4번에 없었잖아요. 그럼 얘는 혼합밖에 답이 안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거의 혼합을 쓸 일이 많기 때문에 혼합충이 나온다 이 말이지. 혼합을 쓰고 매출 바꾸고. 그래서 이게 방향키를 잘 쓰셔야 되는데 제가 아래로 꽂으라 그랬잖아요. 왜냐면 이거 엔터 치면 세워라에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냥 바로 아래로 꽂아버리시는 걸 추천합니다. 차변에 아들 제품을 판 대가로 어음을 받아서 바드러움이고, 혹시 배서양수라면 거래처를 바꿔줘야 돼요. 지금은 그런 이슈가 없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분계 위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서 분계 3번 혼합밖에 안 된다. 그 다음에 4번은 역시 제품 매출을 했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고요. 뭐 바로 써보겠습니다. 이거 뭐 어렵진 않은데 4월 22일 세금 계산서 발급이니까 11번 앞에 품목은 제품 매출. 수량 200, 단가 4만. 거래처 하나 전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했고요. 분계는 현금 330에 외상 550이네요. 그럼 계정 과목은 현금은 당연히 현금이고 외상 미수금은 제품 매출이니까 외상 매출금이 되는 거겠죠? 그럼 얘는 혼합밖에 안 되잖아요. 계정 과목이 2개니까 혼합이지. 한번 혼합. 아 이거 제품 매출이 은근히 좀 거슬리네요. 내려서 차변에 현금. 이제 드디어 금액을 바꿔줄 일이 생겼습니다. 880으로 저절로 완성이 되는데 여기다 330 쓰면 금액이 부족하니까 한 개 더 만들려고 또 만든단 말이에요. 차변을 또 만들고 F2번 외상 매출금 뭐 이렇게 하면 답이 돼요. 좀 뭐 대충 조작법은 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건데, 그러니까 외인 매출 점표도 중요한 게 입력이 아니란 소리예요. 어떤 유형이 왜 나오는지가 중요한 거지. 어떤 계정 과목이 나오고 그런 게 중요한 겁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봤고 제품 매출을 그냥 바꿔버릴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설정을 그 메인 화면 보면은 기초정보관리에서 환경 등록에서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 분계 유형이 상품 매출로 돼 있어서 그런데 귀찮으니까 좀 바꾸려고요. 우리가 제조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품 매출이랑 원재료를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면 저절로 세팅이 돼 있어요. 우리는 세팅이 안 돼 있어서 지금 상품이랑 상품 매출로 돼 있었는데 이걸 바꿔놓으면 이제 안 바꿔도 되겠죠. 네, 4번까지도 해봤고 그 다음에 5번 가겠습니다. 5번까지가 그냥 기본적인 문제인데 5번은 8월 1일이네요. 5번 8월 1일 유형은 세금계산서 발급이니까 역시 11번이고요.
이제 또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이 5번 문제는 복수거래를 이용할 것이라고 돼 있어요. 복수거래가 포인트인데요. 복수거래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메인 매출점표 복수거래는 언제 쓰나요? 이렇게 하면 실제로 품목이 복수여야겠죠? 품목이 2개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 개인데 복수 거래를 할 수는 없겠잖아요. 품목이 2개, 최소 2개는 돼야 복수가 되지.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격이 달라야 돼요. 가격이 달라야 돼요. 단가가 다를 것. 이런 상황이 오면 복수 거래를 쓸 수도 있다 정도. 근데 복수 거래를 지금은 쓰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에서는 쓰라는 말이 없는데 써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해보면서 좀 느낌을 받아야겠죠. 언제 복수 거래를 쓰나. 또 확인해 볼까요? 2번 문제. 품목이 복수인가? 책상 의자. 그렇다. 단가가 다르냐? 그렇다. 복수거래 당첨. 그러면 이거를 써보는데 느낌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이걸 안 쓰면은 진짜 개뺑이를 까야 됩니다. 이유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품목을 지금까지는 계정 과목을 답을 적어버렸잖아요. 근데 복수거래는 적을 필요가 없어. 왜냐면 진짜 하나씩 적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복수거래를 써야 될 때는 이 품목 포커스에서 복수거래를 바로 봅니다. 복수거래를 누르면 갑자기 포커스가 쫙 생기면서 밑으로 넘어가죠. 여기다 써라 이거예요. 여기다가 정직하게 책상 80만을 써볼 겁니다. 복수거래를 눌러야 아래로 와지거든요. 그리고 얘는 또 넘어가려면 엔터를 쭉 써야 돼요. 엔터 쭉 쓰면 넘어가집니다. 의자 106만. 네, 이렇게 해서 2개를 다 썼죠. 다 쓰고 나서 복수거래를 한 번 더 눌러요. 그러니까 이 복수거래가 입구이면서 출구이기도 한 거거든요. 들어갈 때 한 번, 나올 때 한 번. 근데 이거를 좀 접근을 하실 때 외운다기보다는 왜 쓰는지를 이해하면 되는데, 잘 보면은 책상 단가랑 의자 단가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수량도 각각 다르죠. 그럼 이걸 만약에 복수거래를 안 쓰잖아요. 그럼 내가 계산기 따로 두드려야 돼. 80만 곱하기 20, 6만 곱하기 100. 그걸 더해야 되죠. 근데 여기다 쓰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해도 되겠지. 지가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산기 용도라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단가가 다르면 계산기 써야겠잖아요. 그럼 얘가 해주면 되겠네. 복수거래. 아시겠죠? 그러니까 복수거래를 언제 써야 된다 외우는 개념이 아니라 이거 복수거래 안 쓰면 어떡하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안 쓰면 답이 없네. 그럼 써야지. 이렇게 가야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복수거래 쓰지 말라고 했어도 썼어야 돼요. 방금 내가 뺑이를 까야 되니까 실제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등급 처음형은 이항성사. 전자 뭐 발급해줬죠? 1번. 공개는 혼합이네요. 이번에도 혼합 가서 이제 제품 매출 돼서 속이다 집어넣네. 차변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이거 순서는 상관없고 결과적으로 맞으면 돼요. 그러면 어음을 받았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음을 주고받았을 때는 배서양도나 배서양수 이슈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항상사 말고는 말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받으러로 끝이 나는 겁니다.
금액도 조정해 주시고 800으로 나머지 외상 매출금 네,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5번까지가 정말 기본적인 입력 연습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 5가 튜토리얼이에요. 튜토리얼. 이제 6번부터는 어떤 스타일의 문제가 있는지 보는 거거든요. 6번 문제랑 7번 문제는 독해 문제예요. 좀 조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6번, 7번은. 6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상황을 좀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자, 6번 문제를 분석을 해봅시다. 천마한테 제품을 팔았고요. 오늘이 8월 17일인데 8월 2일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8월 2일에 받은 계약금 100만 원이래. 그러면 이거를 공개를 두 개를 써볼게요. 첫 번째, 8월 2일. 8월 2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계약금 100만 원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럼 여기에 대한 계약금은 내가 주는 게 아니겠죠. 하니까 받아야지 돈을. 근데 뭘로 받았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냥 계약금 100만 원 제외라고만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8월 2일에 뭘로 100만 원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일단 안 알려줬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기록이 돼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8월 2일. 그리고 오늘이 8월 17일이에요. 자, 그리고 물건을 팝니다. 오늘 우리는 990만 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총 990을 받는데 이 중에 100만 원은 이미 받아버렸잖아요. 100만 원은 받으면 안 돼. 그래서 890 받는 날이에요. 자변에 선수금 100만 원이 막아주고 제품 매출은 900만 원. 일단 답을 제가 써볼게요. 990을 받아야 되는데 이 중에 100만 원은 못 받아요. 이미 받았으니까. 그럼 890만 원을 받는 날인데 890만 원 중에 절반은 당좌수표다 하면 현금 445만 원. 또 나머지 50%는 두 달 뒤에 받았다. 제품 매출에 대한 외상이니까 외상 매출은 445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지금 전체적인 거래인데 네, 그럼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일단 일반전표 같은 경우는 거래처를 써야 될 때만 쓰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계약금을 받았을 때 뭘로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선수금이라고 적으면서 거래처를 썼을 거예요. 왜냐면 받아놓고 100만 원어치 물건을 줘야 될 의무가 생겼으니까요. 근데 메인 매출 전표는 지금 이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거래처를 무조건 써야 되잖아요. 그럼 그 거래처가 밑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메인 매출 전표는 거래처를 따로 고려하실 필요는 없어요. 배서양도나 배서양수 같은 경우는 바꿔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래처가 저절로 내려온다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일반 전표 거는 거래처를 썼잖아요. 메인 매출 전표 거는 일부러 안 썼죠. 이런 특성까지 좀 기억을 하시면 된다 이 말이지. 그래야 기록할 때 편하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됐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은 890을 받지만 이 거래에 대해서 받는 돈은 990인 게 맞잖아요. 근데
이 뭘로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세금 계산서를 보시면 현금 545만 원이라 써있죠. 외상미수금 445만 원이고요. 그럼 여기서 이 외상미수금은 외상매출금을 말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딱 맞아요. 445만 원. 아 근데 이거 좀 잘못돼 있네. 이게 그 원래 수표에 445만 원 써 있어야 돼요. 맞죠? 수표 칸이 따로 있잖아요. 이거 좀 문제 오류 같긴 한데 뭐 상관없죠? 어차피 우리 수표 받으면 현금인 거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받은 건 현금 445만 원이죠.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나요? 545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 어디 갔지? 8월 2일에 받았던 게 현금이구나.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금액은 오늘 받은 금액이 아니라 이 거래에 대해 받은 돈이에요. 근데 이 거래에 대한 돈을 꼭 오늘 받는다는 보장은 없죠? 100은 이미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수금은 임시계정 성격인데 선수금 얘 둘은 임시계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선수금은 결제 수단이 아닙니다. 돈을 왜 받았는지 설명해 주는 거지. 이 100만 원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근데 이 설명 결국엔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 현금이 지금 일로 들어와야 맞는 거잖아요. 결론은 현금 545만 원을 받았다 이거지. 이 거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현금 545만 원에서 바로 나가리죠. 오늘의 답은 선수금 100만 원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오답률이 좀 높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앞에 1, 2, 3, 4, 5랑 차원이 달라졌잖아요. 갑자기 1, 2, 3, 4, 5는 이제 귀여운 문제고, 그러니까 6번 조심 해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시험지에다 적어놓고 입력해야 된다고 한 이유가 이런 문제들 때문인 거지. 1, 2, 3, 4, 5는 솔직히 안 써도 되잖아요. 밑에다가. 그러니까 그 정보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길러놔야겠죠. 그래서 6번은 조금 어려웠고 7번도 같은 문제인데 아 입력을 안 했구나. 6번 입력을 한번 해보죠. 8월 17일 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 11번 과세 품목은 여기서 품목이 하나니까 제품 매출로 통치고 수량 100, 단가 9만원. 거래처는 따로 줬고요. 천마. 그리고 지금 풀고 있는 문제들은 그 문제에서 거래처를 아예 말을 해줘 버리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는 그냥 세금 계산서 하나 던져놓고 거래처 말 안 해줄 때 있거든요. 그때는 좀 찾는 요령을 알려드리면 화면 오른쪽 위를 보면은 우리 회사 이름이 뜨거든요. 그럼 세금 계산서에는 거래처가 2개 나와요. 회사 이름이. 그러면 오른쪽 위를 보고 우리 회사 이름이 아닌 걸 적으면 되는 거지. 그건 당연한 말이죠. 근데 시험장 가면 우리 회사 이름이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항상 다르니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연습 중이니까. 전자 발급했고 공개는 3번 혼합밖에 안 되겠죠? 공개가 3개나 나오기 때문에 계정 과목이. 차변에 선수금 100만원 나가지고 차변에 현금 445만원 차변에 외상매출금. 이 정도면 좀 어렵습니다. 회계 일급치고는. 그 다음에 그 6번 문제를 오마주 한 게 아마 7번 문제인 것 같아요. 6번, 7번은 둘 다 좀 조심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품을 파는 건 너무 단조롭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그 계약금을 섞은 문제 위주로 좀 보시고 또는 배서양도 같은 거 있는 거 좀 보시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10월 3일인데 이것도 바로 한번 시도해볼까요? 방금 한번 풀어봤으니까 좀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10월 3일 유형은 세금 계산서 발급했으니까 11번이고 품목은 제품 매출이면 될 것 같아요. 수량 50, 단가 10만원. 거래처는 양촌통상이라고 적어주세요. 전자 발급했고 공개는 똑같이 혼합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이번 거래에서는 총 550만 원을 받으면 돼요. 네, 이건 조금 더 쉬운데 이것도 9월 27일 그 지난날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일주일 전쯤에 현금으로 수령한 계약금. 얘는 계약금을 뭘로 받았는지를 말을 해주고 금액을 안 알려줬어. 그러니까 방금 거랑 정반대죠. 아까는 계약금 100만 원인데 뭘 받았는지 말 안 했는데 지금은 계약금을 현금으로 받았는데 얼마인지 말을 안 해. 근데 보니까 현금 50만 원 받았죠. 그러면 선수금 50만 원이죠. 이게 똑같습니다. 6번, 7번. 네, 이게 더 편하네요. 선수금 50만 원. 이걸 현금을 선수금으로 치환할 줄 아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오답률 높겠네요. 이것도. 현금 이렇게 쓰고 있겠지? 그 다음에 차변에 또 들어가서 200은 동사가 발행한 수표 써있는데 동사는 째예요. 양촌동사. 근데 사실 상관없죠. 누가 발행한 수표든 현금인 거 아시죠? 그래서 그냥 상관없습니다. 현금 200. 나머지 외상 매출. 그래서 이게 그 아까 거 문제랑 비교를 해봤을 때 똑같은 패턴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얘도 비교해서 적어볼게요. 9월 27일 50만 원은 현금 50인 거지. 네, 그리고 선수금을 제껴주시고 그래서 똑같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문제 때문에 문제를 써서 옮기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6번, 7번은 똑같은 문제다라고 보시면 된다예요. 결론은. 난이도가 높으니까 연습 많이 해보세요. 6번, 7번 조심하시고 그 다음은 8번. 8번은 좀 이론적인 문제인데 문제 되게 간단하잖아요. 8번은 좀 읽어봤을 때 이상한 점이 있는데 비사업자 개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뜬금없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요. 근데 좀
좀 이상하긴 하죠. 이 사람은 굳이 필요 없을 텐데 사업자가 아니라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사람 사정이 아니라 내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는 거예요. 안 궁금하다고. 그냥 내가 세금 계산서를 줬다. 11번 과세. 끝이다 이 말이지. 이런 건 뭐 개꿀이죠 완전. 보너스 문제. 6월 3일 11번 과세 제품 매출. 그리고 여기서 조심할 거는 33만 원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을 써야 되니까 33만 원 쓰면 안 되고 30만 원을 쓰는데요. 근데 지금은 금액이 33만 원 하니까 딱 봐도 30만 원에 3만 원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금액이 이러면 어떨까요? 36만 3천 원 이렇게 써놓고 부가세 포함. 물론 여러분이 뭐 천재라면 암산이 가능하시겠지만 바로 안 나오죠. 공식을 알아야 돼. 이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면 비율로 치면 110%입니다. 맞죠? 근데 우리는 100%를 구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럼 110%가 1.1이잖아요. 1.1로 나누면 되지. 그러니까 나누기 1.1. 포함이면 나누기 1.1. 한번 해볼까요? 36만 3천 원 얼마일까? 나누기 1.1 하면 33만 원.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제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할 줄 아시면 좋은데 반응은 항상 안 좋긴 했어요. 36만 3천 원 있잖아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끝에 이 꼬랑지 있죠, 꼬랑지. 여기다 10을 곱해요. 그럼 3만 원이지. 그럼 33만 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지. 부가세가 금액이 10%인데 그렇지 않아요? 전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33만 원에 3만 3천 원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표정이 항상 다 안 좋았어요. 이거 말했을 때. 뭐라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그냥 나누기 1.1 하세요 이랬지 그냥. 나누기 1.1 하세요. 뭐 공식 정도는 알고 계시면 알고 계셔야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 최지유 전자를 발급을 했어요. 공개는 1번 현금으로 끝내면 되겠죠. 그럼 이런 문제는 보자마자 10초 컷. 와 개꿀이다 하고 풀면 되는 거고. 그럼 아까 그 풀었던 6번 7번 있잖아요. 이 정도면 어려운 문제죠. 그럼 여러분이 이거 시뮬레이션 해보라고요. 시험장 갔어. 이 문제 나왔어. 엄청 당황하겠죠. 하지만 우린 이걸 풀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이건 마지막에 풀어야겠다. 왜냐면 이거 푸느라 막 한 5분 쓰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마지막에 이 문제를 한 번 더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을 해야 돼. 이 문제는 한 3분 정도 쓰고 풀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야 돼요. 또 뭐 시간 무기한으로 계속 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지금. 근데 건드려 봤는데 답이 안 나올 것 같아. 그럼 버리셔야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문제를 마치자고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합격하자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을 잘 짜야 되는 거고. 그래서 뭐 6번, 7번은 좀 어려운 편이고요. 그 다음에 9번은 이제 주제가 또 있어요. 9번, 10번은 주제가 있어요. 중요한 문제인데 9번, 10번은 반품이에요. 좀 약간 레이아웃이 이쁘지가 않네요. 9번, 10번은 반품. 그리고 11, 12, 13은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요거는 아마 내일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오늘은 좀 입력 위주로 하고 이게 좀 이론이 복잡한 거여가지고. 그러면 9번, 10번은 둘 다 반품인데요. 그 키워드를 좀 잡아볼게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자, 9번에 반품이라는 말 나와요. 반품. 그리고 수정
이라는 말 나와요. 반품 표시할게요. 반품. 그 다음에 수정 표시할게요. 수정은 한 개만 하면 돼요. 수정 3번 나오니까 셋 다 하지 마시고 한 개만. 표시를 너무 많이 하면 안 한 거랑 똑같아요. 반품 딱 하나, 수정 딱 하나, 그리고 이 세금 계산서 밑에 가면 마이너스 보이죠?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표시하세요. 마이너스. 또 마이너스 다 하지 말고. 수량에다가 하면 좋겠다. 수량. 죄송해요. 수량이 아니라 수량. 수량 마이너스 50. 이게 중요해요. 이거 세 개 다 같은 말이에요. 반품, 수정, 마이너스.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수량 마이너스 50개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반품을 당한 겁니다. 내가 팔았던 물건 반품 당했어요. 자, 그럼 이걸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물건을 팔았을 때로 가정해볼게요. 내가 물건을 팔았다 하면 세금 계산서 발급했겠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발급할 때 수량을 500개 팔았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 수량 플러스 500 이렇게 쓰겠죠. 500개를 팔았어요 이 말이죠. 근데 지금 반품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500개를 보냈는데 50개가 빠꾸가 된 상황이니까 500개가 나간 것 중에 50개가 다시 들어온 거죠. 그럼 여기서 50이 취소된 거예요. 그러니까 반품 당하면 수량 마이너스 50이에요. 일단 이것까지는 아시겠죠. 500개가 나갔다 반품 당하면 마이너스 50개다. 그럼 이 두 개를 합치면 결과적으로 450개를 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500개를 팔 줄 알았지. 근데 반품 당할 줄 몰랐잖아요. 그럼 이 500개가 아니죠 사실. 그러니까 이걸 수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0 찍힌 걸 한 번 더 줘야 돼. 그러면 쟤한테 플러스 500도 주고 마이너스 50도 줬죠. 그럼 합치면 450을 준 거잖아. 쟤는 450개만 썼으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반품당한 상황에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고 당연히 마이너스가 찍힌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식 명칭이 수정 세금 계산서인데 실무에서는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라고 해요.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지금 물건이 나갔다가 들어오잖아요. 물건이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게 매입인가요? 아니죠. 매출이 취소된 거죠. 그거예요. 그럼 이건 매출인 거예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죠. 제가 물건이랑 증빙 같이 간다고 했죠. 그럼 어쨌든 이게 수정이든 그냥 세금 계산서든 줬잖아요. 그럼 이거 매출이라고. 매출에서 마이너스가 해요. 그래서 11번 과세, 얘도 11번 과세예요. 이게 포인트지. 그러니까 물건이 들어오는 상황이지만 매입이 아니다. 매출이다. 매출의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 반품은 이 정도 개념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걸 응용하면 내가 물건을 샀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물건을 사면 세금 계산서를 받았겠죠. 그럼 그때 51번 과세라고 치면 그럼 수량 500개를 샀어요. 내가 반품할 수도 있잖아. 그럼 반품할 테니까 세금 계산서 한 개 더 보내 이러겠죠? 그러니까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받겠지 그때는 또. 그리고 마이너스인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발급을 수치로 바꾸면 51번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대로. 요거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고.
이렇게 해서 반품에 대한 개념을 봤고요. 그 다음에 9번 같은 경우는 진짜 반품을 당한 거니까 개수만큼 들어오거든요. 9번은. 근데 10번은 조금 달라요. 10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10번 문제도 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수정세금계산서죠. 그러면 10번도 반품이냐라고 하면 10번은 반품은 아니에요. 그냥 깎아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수량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금액 마이너스가 나오겠지. 그냥 깎아주는 거니까. 반품은 수량을 마이너스로 깎는 거고, 여기서는 정확히 말하면 매출 할인인데, 왜냐면 약속을 했거든요. 너 빨리 갚으면 깎아줄게. 이런 건 할인인데, 얘는 수량에서 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뭐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요걸 좀 은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개념 정리를 먼저 하고 인정을 하면 돼요. 반품은 좀 잘 나오는 주제입니다. 그러면 9번, 10번 연달아서 해볼게요. 9번은 9월 10일. 유형은 이게 헷갈리면 결과적으로 지금 수정세금계산서 때문에 헷갈리는 건데, 수정을 지우고 보면 결과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아니에요. 그럼 11번이다 이 말이지. 품목은 제품 매출이죠. 그러니까 판 거라고 생각하세요. 판 건데 빠꾸당하는 판 거. 판 거에서 빠꾸당하는 거. 그래서 마이너스 50. 그러니까 수량은 내가 팔면 플러스고 빠꾸당하면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단가는 마이너스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가가 2만 원인 거면 물건값이 2만 원인 건 정해진 거니까. 그래서 100만 원을 못 받게 된 거죠 이제. 110만 원을. 거래처는 봐봐요. 여기서 말 안 해주잖아요. 거래처.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전자세금계산서 공급자 보관용이죠. 그럼 우리가 공급자인 거야. 그럼 공급 받는 자를 써야지. 서울이죠. 주 서울. 여태까지는 서울한테 팔았다 이랬잖아요. 말 안 해주는 게 정상이지. 전자 발급 했죠?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과 상계했다는 소리는 퉁쳤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건 뭐 무슨 말이냐면 내가 500개를 보내면서 야 다음에 1100만 원 줘 이랬거든요. 근데 아직 돈을 못 받은 상황인데 얘가 50개는 안 살래요 이렇게 된 거니까 1100 중에 110을 그냥 빼면 되는 거지. 그냥 뭐 어차피 못 받았으니까 그 중에 금액만 빼라.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1100을 실제로 받았으면 110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어차피 못 받았으니까 못 받은 돈에서 빼고 드릴게요 이 말을 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공개는 결과적으로 2번. 그러니까 정말 마이너스만 붙이면 끝나는 건데 엄청 헷갈려야 해요. 그러니까 팔았던 걸 취소했다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매출의 마이너스. 바로 이어서 10번을 가겠습니다. 음, 10번 문제는 10월 20일. 얘도 결과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그러니까 11번 가세요. 세금계산서 발급이니까 11번 가세. 품목은 제품 매출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이너스가 나왔고요. 마이너스가 수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 문제에서 세 번째 줄 보면은 직접 차감이라는 말 있죠. 직접 차감. 이게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계속 같은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 차감은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진짜 빼버리는 방법을 말을 하는 거고, 그럼 간접 차감은 뭐냐? 계정 과목으로 빼는 거예요. 그 유형 자산에서 감가상각 무게액 있죠. 그게 간접 차감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라고 말을 한 순간 이미 직접 차감이다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또 말하는 거야. 의미 없는 말이죠. 동어 반복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반품을 당한 게 아니니까 얼마를 빼주기로 했는지 내가 알고 있죠? 550에서 2%면 11만 원인가? 10만 원 쓰면 되겠네. 그럼 공급가액에 마이너스 10만 원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반품 당한 거 아니니까 그냥 10만 원 덜 받을게 이거죠? 금액이 맞는 거죠? 500만 원 곱하기 0.02 맞네. 그다음에 거래처는 경원이라고 돼 있고 전자 발급했습니다. 전자 1번. 분계는 외상 매출금에서 여기 누구인가? 외상 매출금 회수하면서네. 회수 분계는 생략하고 외상 매출금 이것도 똑같아요. 답이 이거. 요거는 독해가 좀 들어가 있는데 이 10번 문제가 더 어렵네요. 9번보다. 10번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이것도 분배를 다 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물건을 팔았을 때 11번 과세에서 외상 매출금 550만원 제품 매출 500만원 부가세 요금은 50만원 이렇게 처음에 팔았던 거예요. 근데 얘가 뭐 빨리 갚을지 안 갚을지 모르니까 일단 550으로 걸어놓은 거지. 빨리 안 갚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얘가 빨리 갚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반품이랑 다른 게 뭐냐면 반품은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50개 보낼 테니까 빼주세요 이거고 얘는 지금 빨리 갚았잖아요. 결과물이 나왔죠. 그러면 3%를 즉각 2%를 즉각 빼고 나머지 금액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금 돈을 받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11번 과세에서 외상 매출금을 11만 원을 지금 당장 빼줘야 돼요. 빨리 없는 걸로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답이 얘란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 근데 오늘 돈 회수했다는 거죠. 회수하면서라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은 539만 원이거든요. 그럼 회수 분계는 생략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 말은 회수는 했는데 분계는 하지 마라. 그럼 그건 어떻게 됐냐? 걔는 일반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건 시간 순서대로 보면은 당연히 처음에 550만 원어치 판 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분계 2개 있죠. 이 2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돈을 갚으러 왔잖아요. 근데 539만 원만 들고 온 거야. 뭐야 너 왜 이것만 들고 와니까? 나 10일 빨리 갚았잖아 지금. 나 11만 원 안 갚아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재빨리 맞다. 그럼 빨리 11만 원 지워줘야지. 세금 계산서에서. 그럼 잠깐만 11만 원 뺀 거 하나 더 줄게 하고 539만 원을 남긴 다음에 그것만 받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붙으면 같은 변에다가 쓰고 마이너스로 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외상매출금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은 외상매출금이 차변에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같은 차변에 쓰고 마이너스를 때려버렸죠. 그러면 539만 원이 되잖아요. 이 상태로 얘는 대변으로 건너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서 마이너스를 쓰는 거랑 다른 자리로 옮기는 거랑 같은 효과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2번이 동시에 발생해요. 11만 원을 빼주는 거랑 539만 원을 받는 거랑. 근데 한 문제에다 두 개를 풀라고 할 수 없으니까 회수 분계는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일어나긴 했지 실제로.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0번이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이지 이렇게 돼서 못 푸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9번보다 10번이 더 어려워.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반품 이거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11번 과세는 딱 중요한 게 세 가지 주제가 있는 거죠. 첫 번째가 계약금 섞이는 거 어렵고, 방금처럼 반품 할인 나오는 거 조금 복잡하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이건 내일 해야 될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이렇게 해도 느리네. 일단 좀 최대한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 그 연습을 해보실 때 좀 팁을 하나 드리면은, 그 원래 그 공급가액에다가 100% 금액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110%를 써야 되는 애가 3개 있거든요. 그것만 좀 알려드릴게요. 연습하셔야 되니까. 그게 그 카과, 현과, 건별 3개 있거든요. 이 3개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여기다 쓰셔야 돼요. 공급가액에다가. 카과, 현과, 건별 3개만. 그 외에는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 모르면은 좀 입력할 때 놀라실 수 있으니까 먼저 이것만 좀 말씀드리고, 이제 연습을 좀 많이 해보세요. 보강했는데도 시간이 좀 부족하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